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하다 보면 회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결과에 대한 뿌듯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한이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 힘드시겠죠. 제가 요즘 상담을 받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부분, 후회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관심이었습니다. 무관심이 매년 연속되다 보니 20년, 30년 후에 그때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후회를 안 할 테라는, 그때는 내가 능력과 여유가 있었는데 왜 내가 무관심했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연말 서서히 다가오는데 이제 내년을 위한 관심을 뭘 가질까 고민해 볼 시기인 겁니다.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늘 어떤 투자의 세계에 대한 관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첫 단계가 바로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마음이 커져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이어갈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전화로 문의 주시는 여러 상담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내 집 마련해도 될까요? 그래서 언제 할까요? 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꼭꼭박스의 명강의 시간 통해서 그 내 집 마련 시기에 관한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예, 요즘 그 직장인들 그리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주재원하거나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내용으로 이 시간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은 월급을 모아서 평생 내 집 마련하기 어렵다. 월급쟁이여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집 마련하라. 이것은 좀 관심 좀 가져라.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 가장 후회하는 게 무관심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맞벌이 하시고 해외 나가시면 월급 2배 받습니다. 세상 많은 걸 거머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55세, 60세, 50대, 60대 들어서서 은퇴할 때 보면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왜 그때 관심 안 가졌을까 하는 분들이거든요. 오늘은 직장인들 이 방송 보시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내 집 마련한다. 이걸 하나의 집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뭐 나라 정책도 가격 올라가는 거 투기 세력 다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내 집 마련이 나의 인생과 같이 맞물려 드는 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투기로만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을 위한 자그마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또 더 다른 능력이 있다라면 주식 뭐 다른 세계 좋습니다. 투자할 만한 있으시면 뭐 금, 은, 뭐 달러 다 좋아요.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부동산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처음에 접근하기 쉽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깊은 세계입니다. 그걸 단 한순간에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시간이 필요로 한 투자의 세계지 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뭐 혼자 공부한다고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세계가 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관심을 가진 것만으로도 어느 순간 타이밍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 집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갑작스런 돈이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 준비해야 될 게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무주택자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 이제 신혼부부들 아니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을 일구는 새내기들
일단 전세에 살고 저축해서 내 집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억 이상 기준시가 9억에서 종부세를 내는 건 보통 시세가 15억 정도 합니다. 이제 이 종부세를 9억부터 잡았다라는 건 시세가 14억, 15억이죠. 이 14억, 15억 가진 사람들이 서민이라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축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24평짜리 좀 자녀 교육하고 교통 좋은데 하나 살려면 24평짜리 또 30평짜리 좀 안 좋은데 가더라도 8억이에요. 8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봉이 뭐 6, 7천, 5천이라고 생각합시다. 2천 1년에 돈 벌어가지고 본인 가족, 본인 차도 운영해야 되죠. 뭐 또 일단 쓸 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저축하는 거 2,400만 원, 월 200씩 저축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8억을 나눠서 2,400을 나눠봤더니 아까 계산해봤더니 제가 33년 3개월이 걸려요. 33.3년. 33년이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8억짜리를 내가 사러 가겠다? 그러면 또다시 30년 지나면 이 8억이요. 80억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못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축해서 내 집 마련한다라는 거, 이거 꿈입니다. 꿈. 그래서 꿈 깨라고 말씀드릴게요. 저축해서 내 집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결혼하신 분들 신혼특공 청약, 그 다음에 신혼특공 하다 실패해가지고 한 5, 6년 가다가 이제는 무주택자 청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건 경쟁률이 너무 세요. 그리고 신혼특공 한다고 하면 내가 살고 싶은 서울 신혼특공 물건 안 나와요. 잘 경쟁률이 치열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열받아서 이상한 동네 가서 신혼특공 받아가지고 나중에 입주하고 뭐하고 하면 가격 안 오르거나 하락해요. 그럴 때 후회를 합니다. 청약으로 무주택 이거 6, 7년 특공하다가 청약으로 또 가다 맨날 떨어져. 15년, 16년 만에 우연히 하나 당첨돼가지고 2배 벌었다고 할게요. 결국은 다른 친구 15년 동안 투자해온 친구의 재산의 3분의 1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됐다고 해서 로또 당첨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브라보하고 난리지만 조용히 10년, 15년 투자한 애들은 이미 내 집 있고 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제 무주택 15년 하다가 하나 당첨돼가지고 좋아. 이건 늦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 부류는 기다렸다가 가격 하락 시 내 집 마련한다. 이거 돈이라는 것은요. 모아놓으면은 저축 좀 하면 손이 근지럽고 뭐가 이게 근지러운지 다 써버려요. 그래서 가격 하락 시점이 되면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뭐 주식하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주식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모아지면은 조금 불려가지고 집사 내 집 마련인데 보태야지 하다가 딴 투자하다가 폭삭 아니면 뭐 이자 받으려다가 못 받아서 폭삭 결국은 하락 시점에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의 끝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더 하락하다가 오르는 걸 또 쳐다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렸다가 가격 하락해서 산다는 사람들 본인이 제발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다라는 거 요거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하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인구가 줄어드니 언젠가는 집값 폭락하겠다. 이 사람들은 아직 과거에 무슨 요즘 동영상 보면은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인구가 줄어들면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믿으시는 분들은요.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오히려 떨어질 지역과 상승 지역이 양분화된다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면 주변에 학교 줄어들고 직장 줄어들고 살다 없으면 결국 인간은 군집성에 의해서 일정 지역으로 모여들고요. 그 모여드는 지역은 가격이 폭등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집값 폭락하다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 내가 살고 싶은 데는 올라가고 인구가 없어지는 동네는 집값이 공실화돼서 아무도 살 게 없다라는 서로 구분되는 지역을 선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집이었으면 어때? 우리 잘 먹고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제가 지금까지 많이 만나봤는데 55세 되면 반드시 후회해요. 그리고 잘못된 걸 그때 인지하면서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에요. 왜?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자식은 벌써 대학 들어가죠. 그리고 졸업할 때 돼가지고 벌써 이제 뭐 시집장가 간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대학 졸업해가 직장 간다고 아버지, 어머님 집 좀 구해주세요. 돈이 없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 아빠처럼 삶의 질을 위해서 살아라. 너 나가서 내가 아빠가 너한테 한 푼 바라지 안 하고 안 할 테니까 너희들 나가서 그냥 아무데나 월세 살고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벌써 늦은 거죠. 이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집은 내가 버는 것을 가지고 벌어서 내 노후를 마련하는 한계가 있다. 내 집 마련은 내 사회적 자산 비율을 맞춰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들 5억 오를 때 나도 5억 오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내가 더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사회적 자산을 내 나이에 맞게끔 맞추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 집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급쟁이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돼요? 노력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용도 목돈이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라. 우리는 신용사회예요. 신용사회는 뭐죠? 자기의 갖고 있는 목돈 모은 것보다도 너의 시중이 좋으니 그 시중 가지고 목돈을 써라. 그리고 확실하게 대출 이자만 갚을 수 있다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용에 따라서 물론 처음 신입사원들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겠지만 어느 정도 4, 5년 근무하고 열심히 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아니면 계속 소득신고 잘 하신 분들은 1억 5천도 대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떠한 그동안 뭐 부인까지 양쪽 맞벌이 하면 더 신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대출을 활용해서 갭투자라도 오를 지역 찾아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를 지역 모르죠? 그때 누가 필요해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상담 받아보고 오를 지역 실패를 무사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두려움 갖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좋은 지역 사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1년에 떨어지자 반드시 회복한다. 나는 이 대출 이자만 2, 3년, 3, 4년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르면 남들 오르는 거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것도 같이 올라서 나도 그 사회적인 재산을 좀 같이 비율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전세를 살더라도 내 집 마련은 꼭 하라. 내 집 마련은 마련해야 돼요. 왜? 지금 현재 전세를 사시는 분들 갑자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져 할게요. 전세 사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제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바닥 찍고 올라가야 돼. 전세 사는 사람들은 만기 채우면 가야지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요. 한 1년 더 살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못 사? 그러면 또 기다려야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무서워하지 말고 복비를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를 살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고 내 신용대출 활용해서 혹시 오를 지역이 있다라면 사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은 또 지방도 오르기도 하거든요. 자기 자산에 맞게끔 오를 지역을 선정을 해서 내가 급여로서 1년에 2천씩 저축한다라면 또 내가 투자한 내가 2천, 3천만 올라주더라도 가능. 내가 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 그 주변에 다세대 주택이라도 살 수 있으면 사야 되고 오피스텔도 살 수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이자보다는 더 올라주면 되거든요. 지방도 또한 더 오를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 오를 지역 선정하는 데에서 부족하다면 혼공하지 말고 좀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서 전문가 한 3인 정도만 만나면요. 답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좀 더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 자세를 해라. 그러면 당장 못 하더라도 이렇게 내 집 마련 당장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3년, 4년 또는 10년 지나다면 반드시 내가 투자해서 부자 될 수 있는 내 집 마련해서 우리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시점과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 세 번째, 여기 폭락주의자들 꼭 좀 들으세요.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화폐 가치 하락한다고 믿으세요. 이 폭락주의자들은 경제관념이 없어요. 직장을 다녀봤어야 무슨 뭐 저기를 해보지. 직장 다니면요 매년 인건비 교섭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 만큼 원자재 값도 나중에 보면 모아져서 올라가고요. 이 폭락주의자들은 맨날 집에서 놀다가 폭락주의만 하다가 어쩌다가 동영상 한번 찍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인기 있는 줄 알고 막 하거든요. 요거 있잖아요. 잘못 보는 사람들, 초년생들에게 또 부동산 투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기가 바라는 희망상이라 그걸 빨아가지고 자기 거화시켜서 폭락주의를 말합니다. 이거 폭락주의 말하는 분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폭락주의보다는 예를 들어서 폭락을 했다가 하자고요. 그럼 나라가 무너지고 힘듭니다. 여러분이 막 싸우는 것들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우상향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폭등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폭락은 쉽게 오지 않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거기에 맞춰서 원자재 가격도 매년 오른다라고 믿으시고요. 화폐 가치는 또 응축되다가 순식간에 폭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폐 가치는 또 하락을 해야 또 많이 또 인건비를 좀 더 주어야 자기 땀 흘린 거에 대해서 생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습성 때문에 인건비는 항상 우상향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죠. 은행을 저는 이렇게 여기다가는 좀 완곡하게 표현했네요. 은행, 저축은 보조수단이다. 너무 대출만 꽉 받아가지고 가면 숨이 막혀요. 그래서 대출 일부, 저축을 적금을 좀 일부 하셔가지고 위험을 완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보조장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모든 걸 몰빵해가지고 투자의 수단이거나 저축의 수단에서 크게 나중에 하겠다. 이건 위험해요. 그래서 은행은 이제 제로금리 시대로 가고 오히려 머지않아서 많이 이게 돈을 풀다 보면 마이너스 금리 시장이 오거든요. 그럴 때 오는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너무 많이 저축하지 말고 적절하게 시장 상황에 맞는 대출과 이자 사이를 가지고 좀 더 좋은 전략을 구사하셔서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맨날 계산기 가지고 볼급쟁이 이 월급 받아서 내 집 마련에 몇 년 걸린다. 우리나라는요 아주 좋은 봉급쟁이들, 월급쟁이가 투자하기에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전 세계도 없는 그러한 전 세계도 없는 제도가 있죠. 아마 이거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없으면 부동산 가격이 일시 폭락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 세계에도 없는 전세 제도라는 거. 이 전세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인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좀 유리하다. 그래서 요거 한번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마음의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